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절기 데일리 케어 가을 편 중에 중성 피부와 건성 피부의 데일리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절기가 사절기 중에 왜 하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노화가 급속히 진행될까 궁금하시죠?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름 동안에는 땀 분비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냉방시설 노출이 너무 많이 되고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세안을 대충 해도 돼, 이런 위안감이 또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땀을 많이 흘리고 피지 분비도 많고 이래서 내 피부에 필요한 영양 성분, 유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라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 건조해진 상태를 그냥 방치해졌을 때 모공이 늘어져요. 모공이 늘어지면서 잔주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안하는가? 그러면 여름 동안 지친 피부에 영양을 어떻게 주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 피부과 의사들, 여러분들이 세안을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는지, 예뻐질 수 있는지 많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본 답안 같은 거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중건성 피부였어요. 중건성 피부는 일단 누구나 다 선크림을 발랐으면 이중 세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1차는 밀크 타입 클렌저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왜 중건성 피부에는 하필 밀크 타입 클렌저야? 클렌저 중에 가장 예민해지지 않는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게 밀크 클렌저예요. 그리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고 부드럽고 트러블이 가장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1차로 부드럽게 러빙해서 마사지처럼 한 다음에 물티슈를, 또 물티슈에는 방부제 플러스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살짝 헹구세요. 헹궈서 깨끗이 피부 방향대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름 동안 지치고 자극이 많이 된 그 피부에 2차 세안제 폼도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효소 타입 분말 세안제야? 분말로 만든 이유는 액상화 했을 때 들어가는 방부제, 향, 기타 등등을 다 없애고 파파인이나 이런 천연유래 성분으로 분말화해서 러빙을 했을 때 거품이 나게 만든 제형을 효소 타입 분말 세안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 손바닥에 물을 묻힌 다음에 적당량을 덜어서 거품을 많이 내서 아주 부드럽게, 거품이 내 손과 내 피부 사이에 있다라는 느낌 정도로 가볍게 러빙을 해서 미온수로 헹궈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끗하고 꼼꼼한 세안이 이중 세안이 되면서 내 피부에는 거의 자극을 받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영양 공급은 어떻게 하는데? 많이 바르면 돼? 좋은 제품 발라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잘 자고 잘 먹고 배출을 잘한다면 아무것도 안 바른 사람이 피부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영양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pH를 맞춰주는, 우리 피부 약산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너를 충분히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 토너를 어떻게 바르냐도 너무 중요해요. 토너는 세안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화장솜에 아깝지만 토너를 충분히 적시세요. 그러니까 토너는 절대 비싼 걸 쓰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히 적신 다음에 피부결대로 안에서 밖으로 아주 부드럽게 닦아내요. 그런 다음에 한 번은 다시 토너를 충분히 분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 에센스를 발라줄 때 같은 pH가 맞을 때 아주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충분한 양을 분사를 한 다음에 두들겨줘요. 그러면 피부 정돈이 되면서 pH 밸런스가 5.5에서 6까지 딱 맞춰져요. 그러면 다음 단계에 에센스가 들어올 때 아주 잘 스며들어요. pH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에센스를 전체를 한번 펴발라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위장이 탈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부도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센스를
전체를 소량을 전체로 펴발라요. 펴바르고 우리가 가장 중건성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데가 눈가와 입가와 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톡톡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주세요. 그리고 크림을 소량 도포하는 거예요. 소량이란 말에 그동안 들어온 말하고 너무 다르죠? 중건성 피부는 대량 많이 팩하듯이 얹어놓고 자라고 했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우리 제 영상 크림이라는 용어를 받으려면 유분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분막이 형성이 돼요, 피부에. 그러면 자면서 피부 호흡이 방해될 뿐더러 우리 팩을 하고 잘 때 끈적이면 자꾸 깨져. 베개에 묻지 않을까? 이불에 묻지 않을까? 이래서 수면 방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영양 크림을 소량 도포하고 자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가벼우면서도 뽀샤시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해야 되죠. 그럼 아침은 최대한 가벼운 미온수 물세안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수건 거칠거칠한 걸로 빡빡 닦으시면 안 되고 물기만 살짝 제거한 상태에서 토너를 한 번 닦아내고 두 번째는 또 분사하고 토닥토닥 여기까지가 pH를 맞춰주고 다음 단계 제품이 잘 스며들 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에센스도 많이 바르지 않아요. 건조하다고 많이 바르면 내 피부는 내성이 생겨요. 많이 발라야 안 건조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에센스도 조금 바르고요. 크림도 소량 발라요. 그리고 나서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줘야 되겠죠. 마스크도 다 투과돼요. 태양빛이 다 투과되기 때문에 마스크 속에서도 충분히 건조되고 잡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선크림 바르시고 색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찬반론이 되게 많은데 중건성 피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굉장히 피부가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색조를 반드시 본인이 맞는 거를 해서 피부를 보호해줘서 선크림은 속옷이다, 색조는 겉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하시고 마스크를 쓰면 훨씬 손도 안 가고 가려움도 덜 가죠. 그래서 색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2주, 3주, 4주에서 턴오버 주기인 28일,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했을 때는 내 피부가 완전히 건강해져 있는, 여름 동안 지친 그 피부가 건강해져 있는 상태로 되돌아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폼클렌저는 거의 대부분 폼클렌저를 가지고 있는데 폼클렌저는 그럼 쓰지 않는 게 중건성에는 맞는 거네요? 아까우니까 쓰면 안 되고 네. 멈추고 그러면 효소 세안제를 가루분말의 형태의 효소 분말제를 찾아서 네. 찾아서 써야 할 텐데 기존의 폼클렌저는 왜 굳이 안 좋은지 그리고 그럼 효소 분말 형태의 클렌저는 그냥 적당히 찾아서 하면 되는지 혹시 그런 거를 제가 선택할 때 뭘 더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면 어떤 게 좋을지. 네, 효소 분말제는 어느 회사 제품을 막론하고 거의 다 비슷한 제형으로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내 폼 클렌저를 그냥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내 피부에 딱 맞는 폼 클렌저를 사셨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보고 샀어. 아니면 향이 너무 좋아. 친구가 쓰니까 이거 너무 좋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거였다면 그 폼 클렌저에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내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자극이 심한 아나 바하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볼 수 있다면 전문가가 제대로 권해줬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있는 폼 클렌저가 있다면 지성용인지 건성용인지 보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세안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샤워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뭐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데 샤워하다 보면 그냥 머리 샴푸하면서 막 샤워기에 세수하고 하는데 샤워기 물 이렇게 해서 세안하는 건 아무래도 안 하는 게 확실히 낫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면
조심해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그건 지양해야 하는지. 지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샤워를 할 때는 거의 내 몸보다는 따뜻한 물로 하죠. 얼굴은 따뜻한 물은 완전히 금물이에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서 얼굴도 그냥 닦고 싶어. 그러면 손에다 받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피가 0.1에서 0.3mm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얇은 두께는 샤워기로 그냥 쏘았을 때는 엄청난 자극이 돼요. 실제로 그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피부는 축축 처질 수밖에 없고 모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늘어난 피부는 재생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샤워기는 지양. 그러니까 세기와 물의 온도 때문에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웬만하면. 그렇죠. 그리고 할 때는 손으로 받아서 해라. 네, 굳이 하겠다면 네네. 멀리서 받으면 네. 살짝 물이 식더라고요. 네. 저도 해보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중건성, 특히 건성은 수면팩이라고 해서 혹은 수면 크림이라고 해서 워낙 건성이다 보니까 잘 때 영향을 줘야 된다. 재생해야 된다 해서 수면 크림처럼 듬뿍 바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왠지 그러면 들건조한 것 같아가지고 대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클렌저를 또 써가지고 또 기름기가 많으니까 하는데 오히려 수면 세포가 숨을 못 쉰다. 그러면은 근데 혹시 그러다가 너무 건조해져서 주름이 생기는 건 아닐지 살짝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화장품 다이어트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화장품 다이어트란 말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피부는 늘 땀과 피지를 분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양크림이나 팩을 덕지덕지 바르고 수면을 하면 아무 짓도 안 해요, 피부가. 이거 보고 이제 내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져요. 우리나라에 엑기스한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싼 화장품 되게 많죠. 그런 화장품을 써야 얼굴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좋아진 분 없고요. 화장품을 정말 조금 쓰고 세안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훨씬 더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두껍게 뭔가를 바른다. 그거는 유분이에요. 내가 유분이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자꾸 나는 건조해라는 생각이 그러면 주름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해서 듬뿍 바르고 자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는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피부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비싼 화장품 많이 발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 몸속에서 천연 화장품인 유수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발라주니까. 우리 뇌는 너무나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덤프 발라내서 내가 굳이 어렵게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꾸준히 노화가 60, 70이 될 때까지 한다면 나중에는 피부는 너무나 얇아져 있고 진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 피부가 자생력이 있게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화장품으로 해결되는 거는 거의 없다. 기본만 지키면 된다. 비싼 화장품이 나의 피부를 재생시켜주지는 않는다. 이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건성 피부 가을편 데일리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은 스페셜 케어로 팩과 마스크 하는 방법을 올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